오늘은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엄마는 75세 돌아가셨죠.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돌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힘들다, 왜 힘든지, 마음밭을 보는 그런 심상을 보는 그런 눈이 어려서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도우기 시작을 한 거죠. 엄마를 나까지 돕지 않으면 엄마가 제명에 못 죽고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리고도 이제 엄마가 이제 나이 드시고부터는 제가 이제 생활비를 계속 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기 이제 몇 해 전부터 엄마한테 계속 생활비를 주면서 엄마 내가 주는 돈 가지고 써.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금산에는 이게 품앗이 일이 있어요. 어, 시골에는 인삼일 엄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돈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그냥 써.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필요한 뭐 이런 것들 사주고, 그리고 동생을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고, 막내가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막내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로 이제 매일 통화를 하면서 일러주죠. 엄마 과일 가게 가서 바나나니 토마토 뭐 사과 이런 거 그때그때 싼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어, 그런 걸 사다가 동생을 갈아줘. 믹서기에다. 제가 믹서기도 사서 보냈어요. 그걸 갈아서 줘. 그리고 엄마도 먹고 이렇게 일러줬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우리 엄마가 난생 처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여유로움, 평생을 돈 걱정, 어,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사시다가 그런 여유로움, 돈 걱정 없이 있는 것 안에서 쓰면서 또 아들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과일을 갈아주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삶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행복을 느낀 거예요. 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일상에서 여유로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신 거죠. 일상의 여유로움에서.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밥을 해주고 챙기고 그런 여유, 그 가운데서 엄마가 행복을 느끼셨던 거죠.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그런 좀 해안이 어려서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평생에 행복이라는 거, 여유라는 거, 이런 것을 누리게 해줬다는 것이, 느끼게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장사를 하셨어요. 그 장사를 하셨는데 보면 엄마의 신발은 여름에는 파란 고무신, 겨울에는 털신, 고무 털신. 고무 털신은 찢어질 때까지 신어요. 어떤 때는 그걸 꼬매 신죠. 그리고 파란 고무 스로바는 옆에가 다 닳아가지고
달아질 때까지 신어요. 한쪽이 달아지죠, 바깥쪽으로. 전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엄마의 신발이 바깥쪽으로 달아져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무릎 관절이 생기는 원인이 그런 거에서 있는 거죠. 어, 신발 굽이 달아진 한쪽으로 달아진 것을 오래 신게 되면 무릎과 관절이 이제 상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신발을 계속 사서 보냈죠.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여름에는 샌들, 우리 엄마가 굉장히 패션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갖가지 샌들, 가죽, 수제화, 또 패션 이런 다양한 여름에는 샌들들을 사서 보내고 또 구두도 수제화 구두, 패션 구두, 겨울에는 또 이렇게 털 달린 다양한 패션화들을 사서 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참 한 것이 하얀 운동화. 시골에서 하얀 운동화를 사서 신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전 서울에서 엄마한테 하얀 운동화를 사가지고 구두 수선집에서 이 밑창을 이렇게 편하게 대가지고 보냈어요. 엄마가 그 하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메이커 운동화. 아, 엄마한테 메이커 운동화도 사서 보냈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식스 메이커 운동화를 신어보고 돌아가시게. 그래서 메이커 운동화도 사서 신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양한 신발들을 신어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죠. 또 옷도 엄마가 굉장히 패션 감각이 있으셔서 제가 사주는 옷을 항상 좋아하셨어요. 교회 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옷들을 사서 보냈죠. 여름, 겨울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서울로 불러서 그래도 그 명품 롱코트 패딩 명품 롱코트도 사서 입혀서 보냈죠. 물론 그 명품이 진품은 아니에요. 짝퉁이죠. 그래도 엄마한테 그 명품 롱코트를 사서 엄마가 입어보고 그것을 입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한 이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엄마가 평생에 파란 고무신하고 털신만 신으셨던 분을 이렇게 다양한 신발을 신어보고 또 옷도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고 시골서 입고 동네 다니면서 우리 딸이 해준 거야 하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죠. 부모가 계신다는 것은 큰 힘이에요. 전 사실 엄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형제들 중에서 맞이 언니 또 밑에 남동생들 둘을 많이 챙기셨어요. 저는 조금 내가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지 조금 소홀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 엄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단지 이제 부모로서 그 챙긴 거죠. 어려서부터 챙겼던 그 마음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더라고요.
의욕이 없어지고 일할 힘이 없어지고 삶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모의 자리가 이렇게 큰 것인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큰 줄 몰랐어요. 근데 엄마의 자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크게 남아서 나의 힘이 빠지게 됐다는 것을 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크게 아팠죠. 이렇게 크게 아팠을 때 제가 진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났죠. 왜? 내 자식한테 아직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 자식들 자녀가 엄마가 없어서 내가 겪는 이 마음을 일찍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죽을 수가 없었죠. 그렇듯이 엄마의 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엄마의 행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 감사합니다. 행복 일상에서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